안녕하세요. 퇴사판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계속해서 이제 사업 관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둘 다 좀 처음에 사업하면서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맞아요. 스스로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직장인처럼 생각을 한다. 이게 아무래도 오늘 할 얘기들은 좀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 그리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예요. 특히 그 단가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단가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마음처럼 쉽진 않아요. 사실 저도 안 됐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단가를 받고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면, 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습관? 직장인 습관, 회사원 습관, 부하 직원의 습관을 1년 정도 가져간 것 같아. 나한테 어떤 의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 클라이언트들한테 의뢰를 하면 이게 나도 어떤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 뭔가 광고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결국 나 상사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진짜 노예가 된 것 같은 것 같아. 그 사고가 약간 노예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이제 사실은 근로자 마인드잖아. 그치, 근로자 마인드. 근데 내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일을 잘해서 저 사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를 너무 적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해줘서 저 사람이 돈을 벌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소송을 해서 이겼어.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번 거잖아. 그러면 받아야 된다. 제대로 받아야 된다. 맞아. 그 가치에 대해서 좀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엄청 헷갈렸던 것 중 하나는 최저시급의 늪이었어. 아무래도 나는 아직 가진 게 없고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뭐 물불 가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지. 그럼 사진 한 10컷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해주면 이 사람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다시 한번 벌 수 있을까? 이 측면으로 파트너십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컷? 따지면 한 3시간 걸리려나? 3시간 걸리면 최저시급이면 3만원? 그렇지. 3만원도 안 되지. 뭐 요즘 8,500원이니까 한 뭐 2만 얼마? 25,000원? 딱 잡으면 25,000원? 거기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하니까 좀 더 해서 한 3만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맞아. 사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이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하는 게 최저시급인 거고, 그치, 또 더욱이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말하는 정말 최저. 이게 적정가가 아니라 최저인데, 맞아. 나 같은 경우는 똑같았지만 직장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것도 이상하게 좀 많아 보여. 계속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번에 뭐 10컷을 받아서 3만원을 벌면, 우와, 커피를 8잔을 먹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3시간인데 커피 8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맞아. 점점 나에 대한 가치를 계속 내 스스로 평가절하를 하는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게 진짜 약간 시간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한 10만원을 버는데 10만원 하는데 드는 시간이 몇 시간이지? 예를 들면 뭐 한 3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시급이 3만원이네?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개꿀이네? 나 저기 월급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이 버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건, 최저시급은 단순 노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근데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면 분명히 자기의 그 특기나 뭐 USP, 자기가 쌓았던 경력을 활용한 사업을 할 거 아니야. 맞아. 이랬을 때 그 경력을 활용한 사업이 1시간을 한다고 해서 최저를 받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 맞아.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거를 다 녹여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스스로 찾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가치는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물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처음에 이제 단가를 좀 낮게 받아서 내가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나 좀 소위 말하는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게 받는 건 괜찮은데 전략적으로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월급 200 받았었는데 나 그때 시급 거의 한 8,000원, 8,500원 막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다 맡기니까 1시간 되는데 15,000원 준다네? 15,000원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월급이 250밖에 안 된다. 250, 300밖에 안 된다. 그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250과
진짜 불안정하게 250번은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에요. 맞아. 왜냐면 이게 추후에 재테크 계획에서 있어. 재테크 계획에도 있고, 맞아.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그런 계획은 정말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가능하고. 맞아.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소비도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 똑같은 250을 벌어도 같은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도 막 부풀려 말하자는 건 아니야. 내 가치를 좀 더 객관화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 계속 사회의 시선, 뭔가 최저시급. 맞아. 난 2시간 하면 내 4만 원 받으면 정말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시간과 돈으로 쌓을 필요 없다는 거지.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리고 그거가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대로 자기가 이렇게 실력을 해서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사실 좋은 거잖아. 맞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훨씬 더 적은 돈을 받고 일했지만 더 많이 받아도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촬영을 해주고 기획을 해줘가지고 그 해당 제품이 엄청 잘 팔렸다. 그러면 사실 너가 예를 들면 해준 돈이 뭐 예를 들면 10만원 받고 해줬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12만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득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만원어치의 가치를 벌어다 줬으니까 결국에는 한 11만원은 올려도 된다. 맞아.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못 바꾸면 계속 진짜 최저시급 생각밖에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월급 내가 얼마 받았었지? 막 이런 생각 드니까. 나도 계속 그 생각 들었는걸. 받으면 막 이번에 건이 30만원짜리고 한 하루 정도가 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루에 30만원 개꿀인데? 야, 생각해보자. 30일 동안 이러면 9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버려. 맞아. 그러나 30만원짜리가 계속 들어오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고 그렇게 괜히 자기를 희망 고문해봤자 힘들어지는 자신뿐밖에 없어. 그래서 역시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가치와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달리 해야 된다. 맞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진짜. 그래서 지금 퇴사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 한번 난 몇 번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말했지만 바로 퇴사하지 마시고 부업이라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자기의 가치가 만약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랩에서 일을 하셨거나 뭐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마케팅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보통 자기를 팔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 다른 일보다 뭐 간단하게 뭐 기획을 해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 디자인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촬영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이걸 원하는 그 수요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냥 올리기만 해도 분명히 연락은 올 거야. 그랬을 때 최저시급, 자기가 생각한 최저시급부터 시작을 해봐. 왜냐하면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막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촬영을 내가 3컷 정도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한 컷당 한 3,000원? 그렇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랄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물밀듯이 요청이 올 거야. 내 경험상 컷당 3,000원이면 물밀듯이 연락이 올 건데 거기에 자기 실력을 파악해야지. 그 많은 요청사항들을 처리해 보면서 내가 욕을 먹고 있다. 그럼 사실은 3,000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자기 판단을 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너무 좋아. 보통은 좋아해요. 저도 거의 최저시급을 맞춰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클라이언트들이. 아유 정말 거저지 땡큐지 진짜. 보통 원래 막 스튜디오 3컷 찍으려면 5만원 10만원 드는 건데 막 내가 막 만원 해준대.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에 대한 가치를 점점 올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올려보고 1회 의뢰오는 양과 평균적인 괜찮은 가격에 곱하기를 해보는 거지. 맞아.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본업을 넘어선다. 그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약간 이런 전략적인 그 자기의 객단가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줄이시려면은 아마도 지금 말한 그 방법과 이제 좀 자신의 가치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실제로 파악을 해보고 돈을 받아보면서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나오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훨씬 안정적이실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조급하지 않거든. 막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만약에 그 본업 직장, 자기의 본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갑자기 한 200~300만 원이 끊긴다. 그치. 그러면 정말 조급해지거든. 맞아. 그 지옥같던 정말 사업 초기. 와 이거는 그러니까 사건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되게 힘들어. 그냥 힘들어. 그런 거 있지. 상대방이 그냥 이 정도 가격 불러도 원래 했을 사람이야. 근데 나 스스로 낮추고 있는 거야. 나 스스로 싸게 해. 왜냐면 내가 지금 한두 푼만 벌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들어온 사건이 없어.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정함. 나는 지금 월급이 없어. 나는 지금 이걸로 만약에 한 달을 생활을 해야 돼. 그때 이제 느끼는 그 불안감은
역시.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쫓기니까 계속해서 자기 단가 가치를 내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이 박히고 이러면 좀 편해지니까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그 노력이나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같이 절하할 필요는 없다. 같이 절하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것까지 걸리는데 좀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업 초기에 경험은 해봐야 되는 것들이긴 해. 자기의 가치를 측정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는 스스로 또 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뭐 다음 시간이나 뭐 다음 컨텐츠에는 그런 걸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맞아. 이게 사실 되게 방법은 많아. 말 그대로 뭐 자기가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실제로 자기를 꾸며야 돼. 살도 빼야 되고 자기를 꾸밀 줄 알아야 되고 맞아. 그런 쪽으로 자기를 발전시켜서 그걸 자기의 단가를 좀 인정시키는 방법들이 되게 필요하기도 하지.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상담을 해준다 그러면 법률 상담의 비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법률 상담을 해서 사실 그 사람은 이득을 얻어. 왜냐면 자기가 궁금해한 거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니까. 근데 그 이득을 얻는 거가 원래는 보통 법률 상담 비용보다 커. 그치. 당연한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상속 관련 상담을 해. 근데 뭐 1억 원 정도 상속 재산을 받을 상황인데 이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을 해줘가지고 어떤 방법을 고민을 해서 해보니까 1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상담료를 몇십만 원 정도 내고 2천만 원 더 버는 거야. 맞아. 이게 이런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는 제발 10만 원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가 될 때 나오는 문제들이잖아. 맞아. 사업자들은 특히 좀 성공한 사업자들은 그 가치가 되게 가치 판단이 빨라. 내가 이 사람이 활용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서비스나 그런 거에서 돈을 아끼지 않아.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사업자들은 많이 갖고 있는 마인드니까 처음 진입을 해서 자기도 사업자라는 마인드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직원이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직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어.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걸로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